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지난주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토요일마다 정리해드리는 시사로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중간중간 수요일 날도 시사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굳어지지 않았으니까. 네네. 토요일 날 했던 거는 파일럿이다 생각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동안 소홀했던 게 있는데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소홀히 했어. 개편을 너무 요즘에 타성이 좀 젖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개편 그 자체가 목적인 방송이었죠. 그러니까. 본격 개편 방송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너무 잘 갖추셨어, 안 돼?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반갑네요.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개편할 테니까. 야, 다들 또 어떤 식으로 기발하게 개편을 해야 되나 아이디어로 또 경쟁 붙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그래. 아무도 기대를 안 할 것 같아. 눈치채시지 않았을까? 그치. 아예 코너로 하나 넣어 개편을. 네. 아무튼, 소리 소문 없이 개편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네. 저희 대문 로고 때문에 네. 옛날 게 좋다, 지금 게 좋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개편을 저희가 할 테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는 이번 개편된 로고가 예전 거에 비해서 색깔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 다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변화를 해도 괜찮다 생각은 해요. 그럼요. 네. 네. 예전 거는 그 얼굴이 탁 들어가 있어가지고 귀엽고 상큼한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렇게 고정이 되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우리가 별로 상큼하지 않아. 실제로 보면. 안 상큼해, 우리가. 그래. 네. 이렇게 표리부동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의견들을 올려주시는 거 저희가 잘 받고 있고요. 네. 저희가 개편을 통해서 또 한번 바뀔지 압니까 또?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네. 자, 오늘은 30대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 좋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김 선생님 먼저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런 경우 어떠세요? 배 감독은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네. 실정을 자주 내거나 이런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기엔 제가 좀 게을러요. 변화를 도모하기엔. 그리고 김 선생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배 감독도 당신도 20대 때는 이렇게 좀 실증 내면서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교체하지 않았던가? 내가 알고 있기는 그런 편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생각이 없었어. 생각이란 걸 안 하고 살아서. 좋다 나쁘다도 생각하지 않은. 진짜로 고민이 되시나 봐요. 30대 그러니까. 이제 한 초반 정도 되니까. 그렇죠. 조금 관계를 진지하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네네.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2년 넘게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 길게 못 만나는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로 실증이 잘 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길게 못 만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왜 이렇게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경험담이에요? 나는 아니야. 그래? 나는 아니야. 확실해?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종종 봤거든. 네. 20대 후반에 2년 사귄 이 분이랑 그냥 혼자 소설을 써보자면 2년 만나면서 하여튼 1년의 과정을 일단 다 거치고 둘이 어떤 가정까지도 다 해본 상태에서 난 가정을 꾸렸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는 가정. 가정까지 했겠지. 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헤어진 것 같아. 그리고 그 뒤로는 딱히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이 욕망이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좋긴 한데 그렇게 좋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지 이렇게 굳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건 방법이 있나요? 더 센 사람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나이가 실증 내는 게 문제라면 그거를 고치는 게 방법인데요. 제가 볼 때는 실증 내시는 게 고질병이다. 이런 거 같은 느낌은 좀 아니긴 해요. 그쵸. 네. 이 나이 또래에 맞는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길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세게 뒤어보면 어때요? 좋은 방법이죠.
한번 세게 뒤어보면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김 선생이랑 한번 매칭. 김 선생이랑 보내드릴까?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하베르 바르덴 보내듯이. 하베르 바르덴보다 셀 수도 있어. 보내보자. 그럼. 이분이 하베르 바르덴처럼 될 수도 있어요. 실증이라는 단어에 학을 떼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 좀 해라!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만약에 그렇게 매칭이 된다면, 저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병을 고치는 의사의 마음으로. 네. 잘한다. 의사의 마음으로 제가 뭐 이렇게 환부를 도려내는. 정말? 아이고. 그런 정도라면, 이분을 위한 일이니까. 아이고. 절대로 마다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죽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네. 참. 아이고. 네, 전 뭐. 근데 진짜로 연락 도움이 주세요. 돼요? 진짜로 도움이 돼요? 이렇게 내가 막 실증을 냈는데, 그런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나면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저의 그 잘못을 깨우쳐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역으로 뒤면요. 그렇죠. 큰 도움 되지. 아유, 자아 성찰을 세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 네,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왜 이래? 근데 왜? 아니야. 자아 성찰을 해서 이 정도야. 그럴 수 있구나. 그런지, 그렇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실증 쪽으로는 아직 의사를 못 만나봤어요. 궁금하네요. 자신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궁금해. 이분과 만나면 과연 누가 의사가 될까? 그렇지. 좀 궁금해. 그렇지. 야, 저 이렇게 한번 주말에 하면 쓰레기가 되네요. 제가 웃자고 하는 말씀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막 사연 쓰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실증이 난다 해도 뭐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실증을 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도 희생해보고 또 내가 이걸 한번 참고 넘어갔을 때 이게 새로운 관계의 유형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잡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늘 경험하던 패턴밖에는 경험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죠. 저는 연애에 있어서는 그냥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지가 경험해서 지가 깨닫고 지가 깨우치는 거 말고는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는 것 같거든. 그냥 많이 실증 날 때까지 만나면 어때요? 실증 날 때까지. 실증 나는 게 실증 날 때까지. 그렇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계속 실증 나는 게 실증 날 때까지 그냥 계속 만나보고 그 안에서 본인이 깨우치지 않으면 뭐 누가 얘기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뒤돌아보면 나이 60대 있다? 아니 뭐 그래도 어떡할 거야. 그럼. 연애의 문제만큼은 뭐 없는 것 같아. 욕도 먹고 욕도 하고 가불관계도 이제 뒤바뀌고 해봐야죠. 그렇죠. 정답도 없는 것 같고 없어요. 뭐 다른 사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저분이 20대 때 그렇게 또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의 김프로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저 사람은 이제 연애 관계로 누구한테 휘둘릴 일은 없어요. 그렇지. 네. 휘둘리는 쪽으로는 이미 20대 때 쭉 당해봤기 때문에. 뭐 휘둘려가지고 그냥 한 20km 밖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막 난리 났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깨우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자, 아무튼 연락 주세요. 김 선생님이 누가 의사가 될 건가? 배 감독, 메스. 자, 어쨌든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실증 날 때도 술친구 먹으면 좀 먹고 좋아지나? 실증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럼. 심리까지도 치료하네요, 이제. 왜냐하면 술친구에 대한 실증을 딱 자기가 인지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실증을 내다니 하면서 돌이켜볼 수도 있지, 자기를. 그럴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해봅니다. 자, 아무튼 술 한잔 하시고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지난주부터 이름이 굳어지려고 하고 있는 토요 야브로 김 선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래 욕심, 불량 욕심, 욕심 많은 최 과장님과 함께하는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김프로쇼! 네, 어김없이 토요일이면 돌아오는 토요 야부리 시간입니다. 주말에 이 코너를 기다리신 분이 350만 명쯤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른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350명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되게 큰 이슈가 많았어요. 이번 주가.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너무 춥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너무 추워. 수, 목, 금 해가지고 이번 주 돌아다니기가 싫더라고요. 네. 지금은 주말이니까 다들 집에서 잘 듣고 계시겠죠? 아마 그러실 텐데 네. 어제 MBC 뉴스에서는 또 조세호 씨가 나와가지고 기상캐스터 이런 것도 하고 날이 추우니까 겨울 같긴 하더라. 근데 겨울이 빨리 끝났으면 싶은 마음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추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더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나? 여름이 훨씬 나요. 네. 저도 여름이 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덥고 말지. 시원한 거 마시면 되잖아. 근데 추우면 추우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많이 위축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막 덥진 않지만 심하게 추웠다가 조금 풀렸다가 이러면 또 감기 걸리거든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 나갔다가 아니면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가거나 요게 좀 잘못하면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일단 주의하시고 네. 한 주 또 출발하시려면 주말을 잘 보내셔야 되니까. 텀블러에 그 생강차를 상비하시라. 사랑의 묘약. 그렇죠. 생강차. 네. 네. 생강이 답이다. 네. 생강차와 함께 또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자분자분 되짚어보는 시간. 전문성은 1도 기대하지 마시고. 없어요. 네. 네. 인상 비평입니다, 여러분. 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일이 UAE와의 이면 계약. 내용이 밝혀진 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뉴스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는 않았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뉴스 보면서 오랜만에 진심으로 좀 빡치는 느낌이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UAE 거는 저한테도 그런 뉴스였습니다.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입을 열었죠. 그래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 비밀 군사 협정을 자기가 주도해서 유사시에 우리 파병군이 이제 자동 개입하는 것으로.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 이거는 선택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언제부터 우리가 용병을 막 이런 식으로 보내요? 이거 잘못하면 전쟁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하겠다는 거라고 그냥 대충 돈 놓고 돈 먹해서 어디에서 한 400억 삥땅 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아니죠. 네. 그거를 뒤로 이면 계약으로 쓱 합의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겠다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가지고 직접 총을 쏘고 총을 맞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해?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이게 정부의 철학 없음, 그러니까 철학의 빈곤함이 정말 여실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 이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고 화가 났지만 이 이슈를 뒤에서 커버를 하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가 더 짜증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미쳐 돌아가는 집단이에요. 돌이켜봅시다.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했을 때 음모를 제기를 했잖아. 아랍에미리트 왕자들의 계좌를 털었다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그랬다가 탈이 난 거다. 말이 한번 나왔죠? 완벽한 오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발목 잡기 하는 언사들을 했는데 다 오보야. 다 그렇죠. 오보. 탈원전 때문에 뭘 하다가 잘못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났다는 둥. 온통 그 어그로들을 끌려고 했는데 다 생구라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김태형 국방장관이 이면 합의를 하고 왔다는 내용을 들으면 이거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애들은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저렇게 똥을 싸놓은 거잖아. 근데도 여전히 밝혀진 게 없다는 둥, 이제는 청와대가 더 해명을 해야 된다는 둥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원전이 돈이 많이 되는데 그거를 탈원전을 하겠다고 나서는 아마추어들 봐라라고 이제 욕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결국은 원전 이슈가 아니었다는 게 뒤에 가서 한 달 가까이 지나니까 이제 결국 확인이 됐잖아요. 군사적인 비밀 협정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손봐보려고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스텝이 꼬였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계속 허스텝을 꼬지 말고.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뉴스 하도 나왔으니까 보셨을 거야. 자동 개입되는 형태의 그런 밀착되는 군사동맹은 우린 미국이랑도 체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랍에미리트랑 맺은 게 딱 하나야. 거기랑 그런 군사협약을 맺을 일이 있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디펜스를 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아니 돈 벌었잖아. 돈 버는데 그 정도도 없이 돈을 버니? 미친 새끼들아. 돈 버는 게 문제냐 지금? 정말 그러니까 이게 철학의 부재라는 얘기인 건데 돈을 벌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철학의 부재라는 말도 너무 격상시켜준 표현이야. 그렇지. 그게 아니야. 네. 그냥 양아치 협잡꾼들이야. 그렇죠. 왜냐면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군대가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없지. 나이가 들면 가야 돼 군대를. 그럼 그 간 사람들이 거기를 나가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는 당연히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필요성도 검토하고 그래서 통과를 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정당성이 생기는 건데 네. 그거를 몰래 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그래 놓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나와서 얘기하면 무슨, 와, 진짜 난 그걸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야, 돈 다 갖고 니네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IS랑 싸워. 정말 본인의 자녀들, 내지는 본인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은 거침없이 보내겠느냐? 절대 안 보내지.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슈가 좀 많았어요. 이게 뭐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밝혀지고 했던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좀 순위가 내려가서 뒤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막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게 좀 이슈화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를 대우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땅 파서 다 묻어버리고 싶어, 진짜. 이 일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 다른 것들은 그래 정파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저 정도 어그로는 귀엽게 봐주자 했는데 아랍에미리트 군사협약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네. 파병이라는 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보낼 수 있다고 한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 그만큼 위중하니까 대통령도 쉽게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돈 몇 편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돈 벌었으니까 됐다? 그리고 김태훈 국방장관이 해명했던 것 중에 정말 기가 차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아랍에미리트는 전쟁 안 나는 나라니까 그냥 해줬다. 말도 안 되겠어. 그리고 실제로 전쟁 나면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우리가 파병이 안 된다라고 버티면 된다. 뭔 개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아랍에미리한테도 사기쳤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사기를 쳐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뭐 아까 격상이라고 얘기를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철학의 부재 이런 말을 붙여주면 안 돼.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생각이 근성인 거야. 생각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은 몰랐고 내가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MB가 허락을 해서 본인이 가서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거니와. 근데 저렇게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렇잖아. 네, 직무유기 뭐 이런 거를 적용을 못 하거든요. 7년이라서.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 지나서 내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처벌 안 받을 것이고 국회 나가가지고 뭐 이 위증죄 이런 것도 위증죄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처벌받을 게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대충 지나가면 뭐 지금 야당 의원들이 뒤에서 그냥 지원 사격 해주고 이런 걸로 어떻게 쓱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진짜 분노합니다. 사실 저 사람들이 저지른 일의 그 죄질은요. 지금 당장 광화문 광장에다가 걸어놓고 총 쏴 죽여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좀 말이 심합니다만 어쨌건 이거는 대충 사기 쳐먹는 문제가 아니라 매국이에요. 매국. 매국노입니다. 이게 다른 게 매국노가 아니야. 이게 매국노야. 그렇죠. 네. 정말 그리우면서도 이 뻔뻔함. 저 정도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야 정말 저 양심이 없어도 저렇게 영혼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어처구니 없는 일이 김태형 전 국방장관의 실토로 밝혀졌고 이거는 하여튼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계속해서 공론화가 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 그 밝혀진 프로세스를 그래도 뭐 여러 군데 나왔지만 하나만 맥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랑 예멘이랑 지금 국지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연말에. 당연히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군사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파견 나가 있는 아크 부대 있죠. 우리나라 군대한테 참전을 요청했어요. 근데 뜨끔한 거지. 어떻게 참전해. 아크 부대가 나가 있긴 하지만 이제 못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뭔 소리야 협약이 돼 있는데 그거를 송영무 국방장관이 날아가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국회 동의 없이는 파병을 못합니다. 참전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제로 그럼 국교 단절하겠다고 그리고 SK랑 LG 정유사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습을 하고 칼둔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랑 악수를 하고 봉합을 시킨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전쟁이 안 날 거니까 협약을 해? 야, 미친놈들아. 중동이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큰 화약고야. 정말.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과의 뭐 이 대화, 질의응답 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뉴스의 가장 탑이 그 다음 날 다 이제 이 뉴스로 도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기는 했는데,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점잖게 얘기를 하면서, 적당한 때가 되면,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고 말을 저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겨우 봉합됐기 때문에 그거를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말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은 이 이슈의 위중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꼭 하여튼 좀 살펴보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셔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또 조선일보나 뭐 이런 데 보고는 뭐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중에는. 그럼 요건 좀 바라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슈로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핵심이 어떤 거냐,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이거는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 뉴스공장 이런 데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신문을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면 많이 짚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눈여겨서 조금 보였던 게 참석했던 기자들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거 물어보고 싶더라고. 기자였으니까 어떻게 보는지. 일단은 이제 질문을 해도 되는, 그리고 질문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마련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때 출입하던 사람들은 지금 출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자들을 놓고 그때는 질문 못 하더니 병신들이 지금 질문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운데 분위기 자체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말을 못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때는 질문해도 말을 못 해. 말도 안 되기도 하지만 말을 못 하기도 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안 받은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순서도 없고 미리 짜놓은 것도 없이 그냥 질문을 받아서 그걸 척척 이제 대답을 하는 저게 사실은 대통령의 기본이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죠, 그냥. 네. 근데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매끄러워졌더라고요. 예전에 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토론 이런 데 나가가지고 질문 주고받고 할 때 조금씩 이렇게 좀 불안해 보이거나 뭐 이랬던 게 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가지고 놀잖아요. 능수능란하시더라고요. 질문 2개 하니까 하나만 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선택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딱 이제 받아가지고 뭐 하고 거기 또 뭐 악플 많이 달린다고 또 징징대는 기자도 있고. 박정엽 기자. 조선비즈의 박정엽 기자가 아주 SNS 상에서는 지금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또 까이고. 그거는 정말 까여야 됩니다. 저는 정말 까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쫙 초청해놓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질문을 한 건데 아니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지지자들한테 악플 좀 많이 안 달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게 이게 질문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질문밖에 기회가 주어져도 못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써낸다는 기사 자체가 수준이 어떻겠나 하는 걸 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저는 그리고 생각이 약간 달라요. 그 정도 질문밖에 못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질문을 악의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악성 댓글이나 처단은 일베랑 동치시킨 사고방식이에요. 교묘한 정략적 프레임이 녹여져 있다는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그런 거는 보통 기조를 잡고 정하고 뭐 신문의 논조를 정하는 거는 위에 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지지자들한테 그런 이렇게 하는 거 질문하라고 해라 라고 질문을 시켜가지고 그 오더를 받아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전 국민이 보는 이제 생방송으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을 그 내용을 해야 된다는 미션을 받아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목을 받아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본인이 가장 궁금한 거를 질문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다른 기자들이 질문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근데 박정엽 기자가 질문할 때 정도는 이미 앞에서 주요한 이슈들이 상당히 나왔을 때거든요. 본인이 총알이 떨어진 거야. 질문이 할 게 없어서 그게 남아서 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기자의 수준 내지는 이런 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더더욱 문제인 겁니다. 문제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제가 박정엽 기자가 예전에 써가지고 문제가 됐던 기사들을 몇 개 타이틀을 읽어봐 드릴게요. 그 유명한 문 대통령 방중기간 2끼 연속 혼밥. 이 사람이 쓴 거예요. 혼밥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1987 요번에 관람하셨잖아. 정치색 짙은 영화 관람한 문 대통령.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기사의 괴가 딱 그 정도 수준에서 까잖아. 그러니까 더 큰 프레임을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그런가? 이렇게도 아니야. 수준 자체가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수준이 낮기도 하지만 대단히 악의적이다. 악의적이죠. 낮으니까 악의적인 거야. 쓰레기. 네. 인증한 겁니다. 본인 쓰레기 인증. 그런 감각은 본인이 또 있다고 생각한 거죠. 대중이 반응하는 이슈. 내지는 대중을 뭔가 이렇게 긁어낼 수 있는 거기서 프레임을 잡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대중이 반응했지. 반응하잖아요. 당신을 쓰레기로 만드는 쪽으로 반응했지.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겠지. 그렇지. 네. 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어디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 근데 생각보다 그냥 그렇게 묻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렇게 큰 단위의 기자회견을 할 때 즉흥 질문을 하도록 받으면 회사에서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요. 야, 질문 좀 해 이렇게 와요. 어떤 질문을 해 이렇게는 안 오고 어쨌건 질문 좀 해. 실시간으로 받아요. 왜냐면 거기서 폼이 좀 나야 돼. 뽀다구가 좀 나야 된다고요. 우리 매체가 그렇죠. 좀 뽀다구가 나야 되는구나. 네. 어느 매체 누구 기자입니다. 하고 질문을 딱 했을 때, 좋았어. 이거 다 보거든요. 네. 안에서.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시킬 때는, 야, 기자 질문 좀 하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알아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 있던 사람의 수준이 딱 그만큼이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재앙인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관련 기사를 쓰고 있으니, 그쪽에서 아무리 아젠다가 큰 거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도 얘기가 되겠습니까?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고 착한 사람은 있어요. 수준이 떨어지는데. 수준이 떨어지는데 못 되기까지 해. 그럼요. 정말 바라보는데 아주 그냥 울분이 터지고 뒤틀렸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까지는 기자들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자기의 실력이 날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었단 말이에요, 기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나 아니면 사전에 질문 내용을 받아가지고 조율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수준이 낮아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쭉 있는 질문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받아가지고 하면 어쨌든 연극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도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나름 수준이 있구나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즉흥적인 게 자꾸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 못 가는 상황이 자꾸 생기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티가 딱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사람도 자꾸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야지. 그리고 그걸 전 국민 옛날에는 그냥 지상파로 생방송으로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 얼마만큼만 되다가 끊어지면 비방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비방으로 질문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으로 틀잖아. 유튜브로 틀고.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굉장히 기자들한테도 이제 크게 다가올 것이다. 상호 간의 수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기자들은 정말 준비 잘하고 가세요. 지금처럼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한 걸 경험을 별로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을 자기들이 욕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정당하고 자기들이 욕먹는 거는 불편한가요? 그건 이상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신들도 비평 받을 수 있고 비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바로 안 하면은.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하고 표현을 조금 품격 있게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비판하지 않아요. 상식과 사고를 가지고 저건 비판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 비판하는 겁니다. 밑에 달린 댓글 가지고 아주 무식한 일베랑 똑같은 놈들이 또 댓글을 낳고 있구나. 난 억울하다. 정말 짜증난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논리가 성립하냐면요. 그러면 그렇게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댓글을 막 다는 게 문제라고 그걸 좀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국가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들 일을 해야 될 사람들 그 일을 못하게 하면서 뭐 기무사 국정원 이런 데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막 그렇게 조직적으로 악플을 달아가지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안 삼아? 그럼
그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댓글 몇 개 가지고 이걸 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깠단 말이에요.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전혀 이거 안 자체가. 맞죠. 조선일보가 그리고 이번 아랍에미리트 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얘기에서 오보 제조기였습니다. 그럼요. 아주 선두적으로 앞서가지고 오보를 계속 날렸죠. 흑색선전 플러스 오보. 거의 가짜뉴스 같았어. 네. 다 드러난 지금에도 사설로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까고 있거든요. 반성도 안 해. 그리고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런 회사라는 걸 먼저 좀 생각하십시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를 핫하게 달궜던 김태형 전 국방장관의 아랍에미리트 이면 군사협약 하고 정말 아직도 울분이 가시지 않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주말을 핫하게 조금 달궜던 저희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에피소드를 하나 해드렸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유관기관 다른 데서는 뭐 아직 명확하게 정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뭐 폐쇄까지 정한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약간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첫날 발표할 때. 가상화폐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 사회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라는 진지한 상황에 국면에 처했다고 지금 저는 봅니다. 네. 그때 저희가 비트코인 관련해 설명을 해드릴 때 맥락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편을 아마 잘 이해하셨다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책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지는 대충 취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그냥 폐쇄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정답은 아니죠. 고민은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근데 지금 워낙 투기 열풍이 조금 심해져서 비트코인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투자하니까 제가 벌었다니까 나도 할래.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막 있거든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그래서 중지시켰어요. 네. 그리고 시중의 은행들도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동결시키기로 거의 대부분 결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 이 투기 열풍은 잡아야 됩니다. 네. 네. 안 그러면 가상화폐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전에 수없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이게 약간 시작부터 파탄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때도 설명을 저희가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종국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 자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진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폐쇄해놓고 끝 이렇게는 안 될 거라고요. 그럼요. 이제 고민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인수 이사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비트코인 현상이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랑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양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양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좀 한번 모니터링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망해야 되는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잘 모를 때가 가장 무섭기도 하고 또 잘 모를 때 가장 도박 같은 판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가상화폐 현상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여기 비트코인의 가상거래소를 막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또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냐. 쇄국정책 2다. 대원군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양상이 좀 달라요. 옛날 거랑은. 지금은 실물이 돈이 오가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현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돈 놓고 돈 먹기로 변질되는 거는 가상화폐의 미래를 아끼는 또 그게 다가오길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불은 한번 끄고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지적해 주신 글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아주 적절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단어를 뭐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안이 이제 규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상화폐라는 것 때문에 약간 사이버머니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그거를 넘어선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가상화폐보다는 뭐 암호화화폐 혹은 뭐 암호화폐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냐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견 일리가 있는데 헷갈리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지난번 거 여러 번 돌려 들으시고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만간 한인수 이사님을 다시 모셔서 지금 약간 달라진 상황 하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긴급 진화를 나섰던 게 아직 다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었던 게
이 현상이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눈 닫고 귀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춰가면서 세상 변하는 걸 느껴보시려면 저희도 역시 한인수 이사님이 다시 필요하다. 네.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이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네. 경찰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 결과 나왔나요? 네. 그래서 부검한 결과로는 시트로박터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네. 폐혈증으로. 네. 이게 이제 시트로박터 푸른디기온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죠. 주사제, 네. 뭐 영양주사제를 놓는데 주사제 자체가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그 주사제를 뭐 이제 멸균실이나 이런 데서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아이들 혈관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잖아요. 네. 그때 오염이 됐거나 그렇죠. 아니면 주사제 자체가 오염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생 상태가 조금 불량한데 네. 주사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이제 주사제를 여러 개를 혼합해가지고 제조해가지고 이제 주사를 해야 되니까 링겔을 넣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 아마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병원 과실이다. 그렇죠. 거죠. 네. 병원 과실은 맞는데 이제 다른 또 장에서만 발견되는 무슨 박테리아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었던 걸로 보인대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도 물론 위험한 거기는 한데 배변을 좀 똥을 완전히 깨끗하게 잘 못하고 뭐 묻어 들어갔거나 뭐 이래서 이제 생겼을 가능성은 조금 낮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는 아이들 중에 똑같이 이제 그런 환경에서 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인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전부 다 동일하게 그 시트로박터 푸른디기온 때문에 이제 폐혈증이 생겨가지고 된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 담당했던 간호사들 그때 지휘 체계에 있었던 의사들 뭐 이런 사람 5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됐거든요. 이대목동병원은 상급 병원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초기부터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의문들이 사실이었다는 걸로 밝혀지는 결과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태도, 네. 뭐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기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서 말하고 섞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랬던 것들을 보면 병원 총체적으로 하여튼 좀 점검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들 문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드러났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경찰 조사가 나온 거라서 이게 검찰 단계로 한번 더 넘어가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에다가 넘겨서 처벌을 요청하는 그 기소라는 단계에는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시트로박터 푸른디기온 때문에 폐혈증이 생긴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의료진들 뭐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정말 안 됩니다. 이러면. 위안부 재협상 관련해가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네. 이게 굉장히 그 현명한 것이냐 아니면 일각의 의견대로 결국엔 재협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갑론을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전자라고 보는데. 저도 전자라고 봐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똥을 싸질러 놔가지고 이 싸질러 놓은 거를 치우려면 일정 정도의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똥 싸가지고 치웠으면 원상 복구를 해야 잘해야 본전인 건데. 그렇죠.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야 발전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욕을 하면 당연하지. 똥을 싸질러 놓은 거를 치워가지고 봉합하는 것만도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굳이 설명을 하자면 똥을 싸놨는데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고 있던 상태를 약치고 그 위에 뭐 하나 덮어가지고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고 해충이 꼬이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똥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어쨌든 조금 살얼음 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그냥 인상평만 하고 지나갈 거는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해서 뭘 준비했냐면 다음 주에 저희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심용환 작가님께서 첫 등장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심용환 작가님과 첫 주제로 한일 위안부에 대한 얘기를 협상 플러스 역사적인 맥락까지 한번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왜 저따구로 반응을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철학이나 기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왔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네. 저도 이제 심 작가님이랑 방송을 녹음하면서 느꼈는데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아요.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정도도 사실은 역사의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인권의 문제다 정도 생각했지만 간단치 않다. 그보다 더. 그렇죠. 네. 뭐 흔히들 나오는 표현이 네. 상대가 있는 문제다. 거기서 그치는데 그 상대가 어떤 상대냐? 심하게 또라이예요. 또라이. 심하게 또라이인데 그 또라이들 중에서도 괜찮은 또라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괜찮은 또라이들이 그래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 그나마 조금 좋아졌다가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또라이들이 이제 전면에 그 나서면서 9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뭉개진 거거든요. 또라이랑 또라이가 만났으니 결과물이 큰 똥이 나오지. 완전 심각한데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각을 잡고 네. 수요일 날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네.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덩달아서 이제 아베가 평창에 안 오겠다고 선언을 했네요. 삐져가지고. 네. 제가 지난주 주말 야부리 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사실은 단순히 위안부 협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거지만 사실은 북, 미, 일, 중국 간의 역학관계, 외교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지난주에 고위급 회담하면서 굉장히 해빙무드 비스름하게 어쨌건 대화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트럼프는 100% 지지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나는 100% 지지하고 북, 미 관계가 이걸 통해서 개선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평창에 미국의 굉장히 고위급 인사가 와요. 그거를 가장 배합화할 사람은 일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겐세해 놓을 것인가를 관찰해 보시라라는 네. 게 포인트였는데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요. 네. 지금 만약에 강경화 장관이 네. 재협상 합시다라고 판을 깨버렸으면 네. 오히려 아베는 좋았을 거예요. 좋지. 이걸 구실로 해가지고 더 쇼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해코지를 하는 그렇죠. 그래도 되는 명분이 있었을 텐데 네. 그거를 아사모사하게 잘 덮은 거예요. 이거는 뭘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협상을 깬 것도 아니고 안 깬 것도 아닌데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닌 야이레 사모사 상황.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아파. 그렇죠. 약간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이상하게 두드려 맞은 것 같네. 뭐지? 네. 이런 느낌. 삭신이 쑤시고 힘든데 네. 딱히 어디다가 맞았다고 얘기하기엔 애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가. 이 정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평창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남한과 북한 간의 이 회담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좋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네. 이 대화가 과연 평창 이후에 포스트 평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평창 이후에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핵 문제까지 어떻게 역학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 평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스포츠의 재전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올림픽이라는 게 탈정치의 어떤 그 상징 같은 이벤트잖아요. 네. 가장 정치적인 이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창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네. 명분을 놓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분으로 삼기에 가장 좋잖아요, 사실. 훌륭하죠. 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뭐 이러니까 네. 그걸 놓고 이제 그 가운데서 막 땅땅 먹게 하고 서로 이제 막 빠직빠직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지켜보실 만한 네.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운전대에 앉아서 악셀 밟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슬슬 한 30km 가고 있어요. 네, 기아 바꾸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이건 뉴스공장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실 이슈 같기는 한데 뉴스공장을 조금 챙겨 들으시는 분들은 좀 재밌지 않을까. 나경원과 박영선이 원더걸스 네, 만났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이제 패널로 참석해가지고 네. 뉴스공장에 이제 내부자 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김성태, 한민석. 네. 네. 둘이 이제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어쩌고 했었는데 네.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게 이제 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니까. 김성태 대표가 지금은 또 내부자들 달고 만약에 하려고 나오면은 그날 욕으로 서버 폭파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패널을 바꿨어요. 근데 박영선, 네. 나경원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붙어서 김어준과 같이. 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와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UAE 군사협정을 두고 막 둘이 설전을 벌였거든요. 개헌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정신없긴 해. 왜냐면 네. 둘이 처음으로 이렇게 맞붙다 보니까 왜 그 난투극에도 합의란 게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이게 이 사람 주먹이 이렇게 오가는 걸 보는 재미가 있거든. 근데 이번 주 방송은 약간 개싸움이죠. 개싸움이야. 네.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엄청 막 싸우는 것 같은데 누가 대단히 데미지를 입거나 그런 싸움이 아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재밌겠다. 그렇죠. 들었고 저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UAE 가보셨어요? 이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UAE 가봤으면 뭐? 아랍에미리트 가보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김성태가 가봤다고 한 거에 이어서 그렇지. 진짜 택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나경원, 박영선이라는 두 명의 위치가 또 좀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박영선 의원이 여권의 지금 사선 중진이긴 하지만 결코 고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둘 다 그렇게 뭐 팬도 많지만 안티도 많고. 안티가 많죠. 나경원 의원은 모르겠어요. 저희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지역 내에서는 안티가 많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안티가 많은지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 안에서 안티가 많다기보다는 그냥 반대쪽 진영에서 안티가 많죠. 박영선 의원은 우리 진영 내에도 안티가 많아요. 그렇죠. 네. 한때 좀 흑역사들이 많잖아요. 많죠. 내부 총질로 좀 유명하고. 내부 총질러로 유명한 지금은 점잖으신 이종걸 의원이라든가 박영선 또 이제 국민의당으로 싹 빠져나갔던 양반들. 옛날에 그 민주당을 흔들었던 주요 세력 중에 하나였다고 지금 지목받고 있잖아. 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저렇게 나오는 게 본인의 이미지에 무슨 도움이 되려나 저는 사실 그게 관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단연간 살펴본 결과로는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 기사만 빼고 어떤 형태의 기사든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인지도가 생기고 인지도를 바탕으로 뭔가 조금 쇼잉을 하면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경원이라는 박영선도 이렇게 호가 좀 갈리지만 특히나 나경원은 여태까지 보였던 행보를 보면 본인이 똘똘한 사람이잖아요. 판사 그렇죠. 출신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도 매우 철학이 없거든요. 엄청 없죠. 철학이 없어서 재앙 수준이에요. 재앙이죠. 철학이 없는 사람이 뭔가 궤변을 만들면서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활동할 때 공공이 받는 스트레스 내지는 피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을 살려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 같다. 김성태가 그랬잖아요. 그게 좀 길게 봐야 될 문제인데 김성태를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인 건 맞죠. 뉴스공장에 큰 공헌을 했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서 점점 더 자기를 죽이는 길로 굉장히 빨리 가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원내대표를 안 했다면 저렇게 지금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쓰레기 같은 길을 가고 있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약간 특이한 게 정치인들한테의 관심 그리고 인지도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실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아.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사람이 나와서 부정적인 거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되는 결과를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쨌건 플러스다.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그렇지. 그럴 거면 굳이 저 선수,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쇼적으로 보면 훌륭한 선택을 한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TBS 입장에서는 청취자 입장은 재밌지. 저 둘 나와가지고 청취율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 영역에 가지는 걸로 보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맞득진 않다. 좀 아쉽다. 왜냐하면 차라리 띄워줄 거면 그냥 차라리 발굴을 하는 게 왜냐하면 김어준 정도의 파워와 김어준 정도 그 쇼를 가진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괜찮은 선수를 가져다가 한 달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같이 싸우는 선수 중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도 좀 될 만한 깜냥의 선수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김어준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요런 이제 맥락과 스토리와 이런 것 때문에 쓰기 쉬운 카드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안전한 카드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김어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김어준이니까 그 둘이 앉아 있는 거야. 그렇지. 다른 사람이 부르면 둘이 나왔겠어. 왜 나와요? 근데 어쨌든 나와도 무양사가 괜찮잖아. 재밌고. 그리고 관심도 받으니까 둘이 그 생각 때문에 온 건데 저 사람들을 저렇게 특히 나경원을 저렇게 살려주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반댈세. 총수한테 여기 얘기하세요. 귀뚱으로도 안 들 테지만. 안 듣겠지. 싫어. 그럴 건데.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러겠지, 계속. 알았어. 아무튼 저는 조금 그랬는데, 두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합도 맞고 준비도 하고 할 테니까, 나름의 보관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겠죠. 서울시장의 욕심이 있든지.
그럴 수 있죠. 네. 여성 패널이 뉴스공장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계셨던 게 사실 이혜훈 대표 정치인으로는 그리고 김진애 박사님 둘이었는데 코너 하나를 딱 맡아서 이렇게 두 명의 파이터가 나오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전 의미가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미 말고도 그렇죠. 어떤 남녀라는 문제, 젠더의 문제로 봤을 때도 의미는 또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아무튼 그런 의미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네. 재밌을 거예요. 재밌기는. 얼마나 재밌게 둘이 풀어낼지는 사실 전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후루룩 인상비평에 가깝게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일단락되는 게 많았던 주인 것 같아요. 네. 아랍에미리트 있었죠. 위안부 합의 있었죠. 남북 고위 금회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터지는 이슈라고 치기에는 너무 큰 애들이 뻥뻥뻥 터졌어.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매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다음 주에도 터질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한데 참 하여튼 싸놓은 똥이 많다 보니까 한 10년 싸놓은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드리고요.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주말 저녁 따뜻하게 보내시고 내일 하루 더 쉬셔도 되니까 네. 네, 건강 챙기십시오. 네, 저희는 안녕. 안녕.